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TSMC, 일나노 반도체 기술 난제 해결, 퀄컴, TSMC와 다시 손잡다, 6나노 스냅드래곤 788 공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TSMC가 일나노의 난제를 해결해서 삼성보다 앞섰다라는 내용의 기사가 뜨고 있어요. 특별히 여기 그림처럼 네이처지에 지금 연구 결과를 발표를 함으로써 공식적인 연구 결과가 나왔다라는 점에서 가장 큰 의의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 자체로 인해서 일나노의 공정이 완벽하게 해결된 건 아니에요. 난제들도 여러 가지 계속 있죠. 이 난제들이 계속 있는데 실제로 새로운 물질을 개발을 하면서 이 난제를 해결하는데 이것이 정말 대량화, 양산을 했던 시점에 정확하게 적용이 될 건지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지금 일나노의 난제를 해결했던 TSMC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국립대만대학교, MIT 공과대학과 함께 2차원 소재를 활용한 일나노 공정이 가능케 한 기술을 개발했다. 즉, 신소재를 개발을 해서 이 일나노의 문제를 해결시켰다라는 내용을 네이처지에 게재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떠한 방법으로 일나노의 난제를 해결했느냐? 그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면 지금 20일 날이죠. TSMC가 네이처지에 공개했던 이 내용을 보면 반도체의 가장 핵심 재료인 실리콘을 반금속 원소인 비스무트. 왜 특히 반금속 원소를 써야 되냐면 지금 전기 저항 때문이죠. 전기 저항이 특히 반도체라는 것은 도체, 전기가 통하고 안 통하고 이 두 가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반금속 원소를 쓰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반금속 원소인 비스무트와 결합을 시켜서 양자 한계에 가까운 낮은 저항을 달성할 수 있는 2차원, 특히 2D 재료로 대체한다라는 게 이번 연구 결과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특히 비스무트와의 결합으로, 실리콘이 비스무트와의 결합으로 높은 접촉점, 그리고 낮은 전류 전달 능력이라는 고유의 특성을 가지는 2D 소재 한계를 극복을 하고 반도체 효율을 최고 수준으로 높일 수 있다라고 이 논문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조사들은 더 작은 표면에 지금 초미세 공정으로 들어가는 가장 큰 이유는 작은 표면에 더 많은 트랜지스터, 이 트랜지스터를 집적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작은 표면에 더 많은 트랜지스터를 집적하기 위한 지금 초미세 공정 결과를 경쟁을 지금 펼쳐왔죠. 그리고 특별히 인텔과 같은 경우도 극나노, 그러니까 말하자면 초미세 나노로 들어가는 게 실패를 하긴 했었지만 그들 나름대로의 그 지금 트랜지스터를 집적하는 회로가 특별한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껏 그 TSMC와의 경쟁에서도 밀리지 않고 AMD와의 경쟁에서도 밀리지 않는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특별히 반도체라는 것은 지금 나노 단위의 회로 선폭을 적용을 하면 좁고 그리고 저전력이고 그리고 고효율 제품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지금 회로 선폭이 적어지면 적어질수록 공정 단위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실리콘 사용의 한계에 지금 도달을 해 있어요. 그래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2차원 소재 개발의 연구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갔다라는 거죠. 개발 과정에서 고저항이나 저전류의 2차원 소재의 특성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번 연구 결과로 이러한 기술 난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기에서 지금 보는 것은 소재예요, 소재. 그 일나노의 난제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 소재 물질을 개발을 해야 되는데 이 소재 물질을 개발했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현재 이 소재의 개발이 어떤 거냐면 TSMC 그리고 국립대만대학교, MIT가 2019년도부터
18개월 동안 연구 개발을 협력해온 결과의 내용이 이번에 네이처지에 지금 게재가 됐다라는 거죠. 특별히 MIT 공과대학이 주요 기술을 발견하는 핵심적인 키를 잡고 있었어요. TSMC는 프로세서를 최적화를 시키고 국립대만대학교는 이를 일나노로 좁히는데 힘을 보탰죠.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발전을 시키면 다른 회사들에게 지금 어려움이 있겠죠. 발등에 불을 떨어뜨린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이 개발을 통해서 무어의 법칙을 돌파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인공지능, 전기차 등 사용과 1나노 이하 반도체 생산에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금 보고 있죠.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힘들어하는 업체들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지금 IBM과 같은 경우는 2나노 공정 기반 칩을 공개를 했어요. 그리고 2024년도에 이를 양산을 시키겠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 2나노 공정보다 더 깊은, 더 선진적인 기술인 1나노 공정을 개발을 했기 때문에 이 시기가 더 빨리 와야 되는 거죠. 특히 삼성전자와 같은 경우는 지금 TSMC와 가장 강력한 경쟁자예요. 이 가장 강력한 경쟁자가 5나노 제품을 지금 양산을 시작을 했고, 그리고 3나노 기술 개발, 특히 GAAFS를 사용을 한 3나노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1나노의 접근이 가능한 개발 물질을 만들었다라는 것은 결국은 1나노까지 가는 이러한 여정 가운데 TSMC가 먼저 선점을 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지금 이 기술을 통해서 지금 TSMC가 치고 나가고 있다라는 지금 말이 나오고 있는데, 특별히 이 3나노 공장도 이르면 7월 달에 가동이 시작이 되고 시험 생산에 돌입을 하고, 초기 용량은 월 1만 장 수준, 그리고 내년부터 대규모 양산을 할 건데 월 5만 5천 장 수준의 이 3나노 공정을 만들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2022년도로 들어가면 10만 5천 장, 2023년이에요. 2023년으로 들어가면 10만 5천 장 수준, 월입니다. 생산량으로 확대를 시키겠다라는 이런 말들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러면 이번에 1나노 논문의 발표의 왜 지금 이 시기에 TSMC는 완성도 되지 않은 1나노의 논문을 발표했을까라는 거죠. 이에 대해서 지금 이종호 서울대 반도체공학연구소 소장님은 TSMC가 기술력과 자금력에서 경쟁사인 삼성전자보다 여전히 기술력으로 앞서고 있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이다. 그리고 후에 1나노 반도체 공정기술 개발이라는 상징적인 의미로 이 논문을 발표를 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특별히 반도체 헤게모니의 겨루기 이 상태인데, 삼성전자가 TSMC가 저만치 따라가더라도 지금 바로바로 따라붙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반도체 나노 경쟁이 이제 어려워진 상태에서 후공정까지 지금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이 상황에 삼성전자를 어떻게 해서든지 깔아뭉개고 싶어하는 TSMC의 전략이 또 숨겨져 있다라는 거죠. 결국은 지금 1나노의 논문이죠. 이건 논문입니다. 논문을 통해서 이게 양산이 직접 돼야 되지만 지금 논문의 발표를 통해서 기술은 진일보됐다라는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논문을 통해서 우리 기술력이 삼성보다 더 뛰어나기 때문에 너희들 우리에게 그냥 고개 숙으려 라는 건데, 삼성도 가만히 있진 않겠죠. 계속적으로 발전을 시켜나가고, 일단 눈앞에 그러니까 GAFS를 통한 3나노 공정의 안정화, 그리고 수요의 안정화, 이것을 먼저 선점을 한다면 삼성전자에게도 또 다른 기회가 생길 수 있다라는 지금 말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3나노 공정과 같은 경우는 지금 TSMC와 같은 경우는 GAFS를 사용을 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계속 사용되었던 핀팻 공정을 사용해서 3나노 공정을 완성을 시키기 때문에 접근 방법은 GAFF보다 훨씬 쉬울 수 있어요. 어쩌면 삼성전자의 GAFF의 그 접근 방법이 훨씬 더 좋을 수 있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은 또 갖고 있어요. 그리고 여전히 2나노나 1나노 공정이 들어가게 된다면 이제 핀팻 공정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나게 되죠. 여실히 드러나게 되기 때문에 GAF에 대한 완성도를 높이려고 노력을 하는 TSMC가 있습니다. 이 TSMC가 이 GAFS로 갈 때 가장 핵심적인 소자를 이미 개발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적용을 시키겠다라고 지금 그렇게까지 말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단 이 내용을 보고, 그리고 두 번째 내용입니다. 두 번째 내용은 지금 퀄컴이 TSMC와 손잡고 6나노 스냅드래곤 778을 공개를 했다라는 내용이에요. 이 내용을 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지금 퀄컴이 스마트폰용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이죠. AP라고 불리는데 스냅드래곤 788에 공개를 했어요. 특별히 이전에 777은 좀 고가용 대상이에요. 고가용 대상인 777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에서 단독으로 제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777과 같은 경우는 발열이 좀 많이 일어난다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중저가 대상인 스냅드래곤 778을 공개하면서 이것을 TSMC의 6나노 핀팻 공정 기술을 적용해서 만들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것과 같은 경우는 2분기에 출시될 예정인 아너, 아이쿠, 오포, 리얼미, 샤오미, 모토로라의 휴대폰에 탑재할 예정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이 공개된 내용은 스냅드래곤 778 모바일 플랫폼이 19일 날 온라인으로서 개최된 5G 서밋을 통해서 공개가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공개된 기술을 한번 자세히 알아보면 CPU와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돼요? 여기 적혀진 것대로 ARM 기반의 그 플랫폼을 사용을 해서 퀄컴의 크라이오 670이 탑재가 되었고, GPU와 같은 경우는 퀄컴의 자체 기술인 아드레노 642L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CPU와 GPU와 같은 경우는 전작 대비 최대 성능이 40%나 향상이 되었다라고 지금 퀄컴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한 AI 기능도 탑재를 시켰는데요. 퀄컴의 헥사곤 770 프로세서 그리고 6세대 AI 엔진까지 탑재를 시켰어요. 그래서 이 탑재를 통해서 그 스냅드래곤 778과 같은 경우는 전작 대비 와트당 성능이 향상이 되면서 전작보다 2배 더 개선된 초당 120조 회 연산 성공을 제공을 한다라는 지금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카메라의 기능도 개선이 되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원 개선이에요. 지원 개선. 퀄컴의 스택트라 570L ISP 3개를 탑재를 시켰습니다. 이를 통해서 광각, 초광각, 줌 기능까지 이용해서 3개의 사진 또는 영상을 동시에 촬영을 할 수가 있어요. 한번 촬영을 할 때 광각으로도 촬영이 가능하고 초광각으로도 촬영이 가능하고 줌 기능까지 가능한데 영상 또한 3개가 한꺼번에 돌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3개를 한꺼번에 찍어 놓고 영상을 다시 분리해서 만들 수 있다, 조합을 시킬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영상을 만들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 기능을 쓴 스마트폰을 사용을 하면 훨씬 더 효과적일 것이다 라는 말까지 지금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각 렌즈의 특장점을 살려서 가장 잘 촬영된 영상들이 하나의 전문적인 품질의 영상으로 통합된다라고 하죠. 사용자는 10억 개 이상의 색상을 캡처하는 4K HDR10과 비디오 캡처링으로 전문가처럼 촬영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한 5G 통신 지원도 가능한데요. 스냅드래곤 X535 5G 모뎀 그리고 RF 시스템이 여기에 탑재가 됐습니다. 그리고 밀리미터 파와 6GHz 이하 대역의
5G 기능도 제공해요. 말하자면 우리가 그 고주파대역, 그래서 밀리미터 파라고 그러죠. 이 밀리미터 파와 6GHz 대역이 동시에 지원이 되기 때문에 전문적인 5G의 통합 기능까지 이 통신 기능에 작용을 시키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한 와이파이 6까지 지원을 하는데요. 속도를 위해서 퀄컴의 패스트 커넥터 6700 커넥티비티를 적용을 시켰고, 이를 통해서 최대 2.9GBps까지 지원을 하고, 그리고 4K QAM 및 그리고 5GHz, 6GHz 대역 모두에서 160MHz 채널로 접근할 수 있다라고 지금 와이파이 6 지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바일 게임 성능도 향상을 시켰는데, 특별히 가변 레이트 쉐이딩 VRS와 그리고 퀄컴 게임 퀵 처지를 포함한 이 두 가지를 포함한 스냅드래곤 엘리트 게이밍 플랫폼을 적용을 시켰어요. 그리고 아드레노 642L GPU로 구현되고 있는 VRS와 같은 경우는 각기 다른 게임 장면 속에서 음영 처리되는 픽셀을 지정을 해서 그룹화해 개발자들이 GPS의 업무량이 줄어들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GPS의 업무량이 줄어든다. 그러면 발열이 덜 일어나겠죠. 그리고 전력도 덜 사용하겠죠. 이것을 해서 GPU의 업무량이 줄어들게 하면서 시각적인 정확도를 더 유지를 시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업무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선명도를 더 높여줄 수 있겠죠. 또한 전력 사용량도 절감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줬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면서 이 이야기가 끝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내용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 내용은 TSMC가 1나노 난제 해결을 위한 그 기술을 네이처지에 공개를 했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은 지금 퀄컴이 스냅드래곤 778의 모바일을 출시하면서 TSMC와 지금 다시 한번 협력을 하고, 물론 퀄컴과 같은 입장에서는 삼성전자와 TSMC에서 줄타기를 해야 돼요. 줄타기를 하면서 가격을 최대한으로 받아내야 된다라는 입장에서 이번에 778AP가 지금 TSMC와 같이 협력을 한다라고 해서 결코 퀄컴이 스냅드래곤을 삼성전자에서 몽땅 다 뺀다라는 이야기하고는 좀 다른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것까지는 좀 고민할 필요는 없지만, 지금 퀄컴이 이번에 새로 나온 제품에 대해서 전적으로 TSMC에 맡겼던, 양쪽으로 구분해서 맡긴 것이 아닌 전적으로 맡겼던 것이 조금 마음에 걸리는 일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내용을 보고 지금 TSMC가 삼성전자를 기술력으로 완전히 초격차를 만들겠다 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한번 자세히 보면서 삼성전자도 기술력 부분에서는 결코 딸리지 않는다, TSMC에 딸리지 않는다라는 걸 보여주면서 세계 속에서 그 TSMC의 물량을 계속적으로 흡수를 해야 된다라는 내용까지 봤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였었고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